안녕하세요. 독일 PM주스 도우미 유진아빠입니다. 지난번엔 액티바이즈와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해서 다뤄보았고 이번엔 염증과 카페인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번외적으로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건강식품을 왜 먹어야 할까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강과 바다로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물고기들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결국 다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검색 조금만 해보면 요즘 식품에서 무슨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든지 기준치 이상의 뭔가 나온다든지 얼마 전에는 오메가3에서도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스타벅스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은품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공포심 조장하는 듯한 뉴스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팩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죠. 뭔가 나온다는 거, 이 자체,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거 자체. 그래서 보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나 기타 등등의 환경들이 참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에 관련된 영양소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볼까 해요. 우리 주변에 음식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시장이나 마트만 가봐도 정말로 먹을 게 많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가 아닌 이상해야 음식 자체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겠죠. 이렇게는 음식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고 있어요. 유전적 요인을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혈관계 질환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뭐 고지혈증,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남는 영양소, 중성지방이 생기고 그게 혈관을 막혀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으로 가는 이런 병이죠.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다 보니 그거를 혈관이 못 견뎌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혈압과 고지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운동으로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안 좋냐? 뭐 평생 요가만 하셨던 분도 요가 마스터라고 불렸던 분도 셀레늄 부족으로 55세 심근증으로 사망하시고 뭐 알맹이 없게 먹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는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수명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맹이 있게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이 7가지를 두루두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게 충족이 되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건강식품은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들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양 충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서 먹는 건데 왜 뭐 건강식품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음식으로는 영양소를 못 얻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날로 먹지 않는 이상은 조리를 할 수밖에 없죠. 조리를 한다는 거는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리기구에 대해서 열을 가한다는 얘기고요. 열을 받은 조리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이 사실 인체에 해가 될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리해서 먹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또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해가 안 되는 건데 뭐 중금속이라는 게 몸에서 바로바로 배출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직장 동료분도 30대 초반인데 잘 먹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골다공증이 오셨었어요. 골다공증이 이게 몸에 중금속이 있어서 칼슘을 흡수를 저해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몸에 중금속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칼슘 흡수가 안 되고 골다공증이 온 거죠.
이렇게 중금속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각종 조미료들이 없으면 음식 맛을 잘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알면서도 다 조미료 같이 듬뿍듬뿍 해서 먹죠. 그리고 식탁에 올라오는 야채들이나 뭐 육류들, 소나 돼지, 닭 같은 것도 다 화학 비료에 화학 사료에 기반해서 키워져 가지고 우리 식탁으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뭔가 우리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저희가 영양소를 원하는 걸 다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표는 노화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왜 이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먹는 음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유,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힘도 못 쓰는 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도 더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얘기는 현대 의학에서 노화의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전적인 얘기도 있고요. 뭐 영양학적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얘기나 연구 관련된 이런 거는 뭐 빼놓더라도 단백질 안정성 감소나 뭐 불규칙적 영양소 인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양적으로 이제 그 노화의 원인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노화가 돼서 단백질 부족해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해서 노화가 되는, 예, 서로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포는 조직이 되는 거고 조직이 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런 세포 조직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질 좋은 영양을 내 몸에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 좋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았으니까 노화가 오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는 거를 따라서 영양소가 불균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포 노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 노화는 단백질 안정성 감소, 불규칙적 영양소 인식과 같은 영양소 불균형에 의한 부분과 기타 부분인데요.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노화, 세포 분열, 노화 세포 이 내용은 한번 볼까요? 이 세포가 노화된다는 것은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텔로미어가 깎여 나가서 이제 결국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 못하면 사망이죠. 그 세포가 분열이 되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깎이는 거고 텔로미어가 깎이다 보니까 세포가 늙어가고 노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노화 세포라는 놈이 있어서 주변의 세포를 공격해 가지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세포 노화의 전체적인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세포 분열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예, 아니면 뭔가 생물이 살아가려면 세포 분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손상에 의한 세포 분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도한 음주, 흡연 또는 자외선이 강한 햇빛에 몸을 강제로 노출하기 이런 것들은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고 당연히 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텔로미어라고 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유전자 끝단에 있는 말단 소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분열이 일어나면 날수록 이게 깎여 나가면서 이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죠.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죠. 근데 이 텔로미어도 안 줄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역전자 효소로. 근데 바닥까지가 이제 이렇게 텔로머레이스가 그 텔로미어와 연결이 되면서 텔로미어가 안 깎이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바닥까지는 늙어서 죽지는 않는다 라고 하죠. 이게 지금 연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연구 단계고 아직 뭐 실용적으로는 아직 멀은 얘기 같고요. 그리고 노화세포라고 해서 주변 세포를 해쳐가지고 사람 몸을 해롭게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면역체계에 의해서 자살병용 단백질이라는 걸로 인해서 제거를 가능한데 아직은 동물실험 단계라고 해요. 예, 그리고 동물실험 단계를 통해서 이후에 제거가 되면 노화가 정말 많이 좋아진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이제 증명이 된 상태고 아직 결과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포 분열 억제에 있어서 영양 공급과 항산화를 통해서 손상에 의한 세포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노화가 많이 느려지거나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현상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식품은 현대인이 섭취하는 영양소의 불균형 해소와 노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TV 틀면 TV 홈쇼핑에 50% 이상이 건강식품 나옵니다. 에버콜라겐도 나오고 보스웰리아도 나오고 김사랑이나 이병헌, 정우성 같은 탑 모델들이 광고비 받으면 광고하죠. 그 광고비 다 식품 가격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뭐 비싸다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격이 비싸도 흡수율만 좋으면 먹겠죠. 근데 대부분의 제품이 안 그렇죠. 그래서 건강식품으로서의 이 PM 뉴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흡수율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NTC 공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PM 뉴스는 같은 영양소를 먹어도 4배 이상 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다르냐? 효능이 도대체 뭐가 어떠냐? 자,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혈행이 모세혈관까지 빠르게 좋아지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전체적인 면역력도 올라가고 감춰져 있던 병도 찾아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명현 반응이라고 하죠. 파악박테리아를 먹으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면서 장이 편안해져요. 장이 편안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면서 생기는 부대적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성분의 뷰티를 먹었을 때 비타민 C랑 조합이 돼서 피부와 머리칼이 좋아집니다. 단백질 대사, 웨이와 같은 걸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 리스토레이트 등으로 표현해서 미네랄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각종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 효과의 결과는 뭐냐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잠을 잘 자고요. 몸이 편안하고요. 행복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PM 주스를 먹게 되면 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라고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 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이거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PM 지수는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